1848년 미국 남부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급하게 내려진 선택이 아닙니다. 도망치다 떠오른 생각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 버텨온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그녀는 백인 주인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피부색은 경계에 있었고 신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름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붙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름을 바꾸는 대신 이름 자체를 지우기로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라는 단어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인물은 장애가 있는 백인 신사였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며 혼자서는 이동할 수 없는 사람. 그 인물은 강해 보이지 않아야 했고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했고 무엇보다 의심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이후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지시를 받는 사람의 위치로 물러섭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의 이름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탈출 장면이 아닙니다. 긴박하지도 않고 쫓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해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도망치는 순간이 아니라 정체성을 내려놓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자유를 향해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워야 하는 선택. 이 선택은 용기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겁하다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어느 쪽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의 첫 번째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유보다 먼저 지워진 것, 그건 쇠사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유라는 말이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택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요구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자유보다 먼저 자신을 지워야 했을까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름을 지운 뒤였습니다. 아직 자유를 향해 멀리 온 것도 아니고 안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심받지 않는 모습으로 공간을 통과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백인 신사라는 설정은 동정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설정은 설명할 필요 자체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녀 옆의 남자는 더 조용해집니다. 그는 앞장서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반발짝 뒤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는 남편이 아니라 보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했던 건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향해 가는 장면은 이 사회에서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백인 신사가 이동하고 그를 돕는 노예가 따르는 장면은 일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를 향해 걷지 않습니다. 일상을 연기하며 통과합니다. 열차 안에서, 숙소에서, 건물 앞에서 사람들은 이들을 보지만 보지 않습니다. 질문은 강한 사람에게 던져지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멈춥니다. 그 설정은 그들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위치로 밀어냈습니다. 여자는 백인으로 보이기 시작하지만 백인의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남자는 노예로 보이지만 노예로서의 감정조차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선택 이후 둘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동은 계속되지만 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멈출 수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질 뿐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무거운 건 쇠사슬도 감시도 아닙니다. 서로로 부를 수 없게 된 상태,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유에 가까워질수록 이들은 서로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들을 앞으로 데려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있었을까요? 이제 이들의 이동은 기술이 됩니다. 도망이 아니라 연습된 행동에 가깝습니다.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언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 침묵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수록 위험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워질수록 되돌아갈 수 있는 감각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자는 점점 더 백인 신사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대하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동정은 질문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동정은 동등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통과할 수 있지만 속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점점 더 잘 훈련된 노예처럼 보이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지시를 기다리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 모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 속에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 남게 됩니다. 이쯤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선택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동은 누가 더 잘 연기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누가 더 오래 자신을 지울 수 있는가, 누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만들 수 있는가. 자유에 가까워질수록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유는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여정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무언가를 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규칙만 늘어납니다. 이 선택은 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접근할수록 이들은 자유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허용하는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들이 끝까지 지워야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제 이들의 여정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생깁니다. 계획이 아니라 관계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점점 더 의심받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편해하면서도 돕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그녀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동정은 보호가 되지만 존중은 아닙니다. 남자는 점점 더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말하지 않는 것,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 존재를 최소화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공의 조건이 됩니다. 이제 그는 위험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험을 흡수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균열이 생깁니다.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같은 선택이 서로에게 다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더 멀리 갈수록 더 보호받습니다. 남자는 더 멀리 갈수록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자유를 향해 가는 길에서 누군가는 존재를 빌려 쓰고 누군가는 존재를 반납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선택은 전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계속 가야만 하지만 계속 갈수록 무엇을 잃고 있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멈추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가는 것이 더 위험해집니다. 이 여정은 자유로 향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일까요? 이제 이들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지도도, 거리도, 진행 상황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했던 건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유지했느냐였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향해 이동했지만 자유를 말할 수 있는 언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자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되찾지 않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벗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자유는 도착과 동시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쇠사슬을 벗었을지 모르지만 대신 다른 조건 속에 서 있게 됩니다. 자유는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았고 보상처럼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남는 이유는 이 선택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접근하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누구에게 더 크게 남았는지를 끝내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판단도, 교훈도, 결론도 없이 질문만 남깁니다. 자유보다 먼저 지워야 했던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뿐이었을까요?